미친 거 아니에요? 자 앉으세요 이제. 아 우리 민준이 너무 귀엽게 나온다. 진짜요? 뒤로. 자 오른쪽 쪽 뒤로 조금만 뒤로. 테스트 와요. 시원해. 테스트 와요. 이따가 수업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한다고요? 아니 내 시험 좀 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오른쪽 좀만 뒤로. 자, 좀만 뒤로. 아, 너 시간 네? 저요? 가방 챙겨가요? 동진이 간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하니? 자 얘들아 시험 다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목이 되게 잘 봤어 얘들아? 아니요. 너무 잘 봤어요. 어땠어? 내가 지금 문 좀 닫아줄래? 근데 삭발 안 시킬 거죠? 어? 삭발 안 시킬 거죠? 야 그걸 말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여학생을 삭발을 시켜? 아 그렇죠. 깨달음이 눈썹 있어요. 밀어야지. 강제 감발, 강제 감발. 깨달음이 있어요. 눈썹 밀어야지. 좀만 수험 애들 그렇게 빡세진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좀만 더 노력하면 약간 시험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애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평균 34점이에요. 이번에 수학이요? 예, 진짜 34점. 오, 그럼 야. 사실 45점. 평균이 34점이에요 이번에? 예. 저희한테 사실에서 못 차요. 동진이. 아무도 못 사실. 저희 반에 네네. 4점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 맞춘 거요? 응. 자 얘들아 아니, 잠깐 싶은 거죠. 그 상담 이제 유민 쌤이랑 대원 쌤이 상담 진행할 동안 그냥 이제 그 고등학교 이번에 시험 본 거 갖다가 얘들아 얘기. 아니요 제발요 제 시험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운동 안 해요. 제 시험 진짜 너무 좋겠어요. 자 어땠어 얘들아 시험 각자 학교. 얘들아 우리 각자 서로 학교 시험부터 좀 공유를 한번 해볼까? 내가 수학을 제일 잘 본 것 같은데 수학에서. 얘들아 점수를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 다른 학교 다 조용히 해. 생각보다 아, 서술형이 조용히 해. 쉬웠다. 응? 생각보다 서술형이 쉬웠다. 우리 거 봐봐. 서술형 개 쉬웠더라고. 아니, 문제는 선고 18번 다 바뀌었어. 예, 네. 3번. 3번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그 오류는 거 의의적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네. 그래서 점수가 올랐네. 아 저거네. 아 그래. 이거 3번이야 이거. 16개월 왜안 나오냐? 너 오늘 나 승자 알지? 하위 내가 11. 너를 좀 얘들아 잠깐만. 저기 잭 좀 가져오자. 한번에 풀리. 아 진짜 완전 문과로. 아니 하나가 틀렸으면 액션 틀릴 수도 있는데 둘이 틀렸어. 하나는 수학. 하나 틀려. 야 어. 진짜로. 딱 봐요 지금. 양 사회보다 과학을. 양이 원래 한 개 틀린 거거든. 근데 그 28번 때문에 틀렸어. 찍어서라도 미안하다. 말씀. 뭔가 주사 같아. 나 바꿔 봤잖아 과학 시험 하는데. 왜? 그 백혈구 뭐 실험한다고 제가 여기는 팍 봤어. 근데 그걸 왜? 백혈구를 왜 봐? 몰라. 현미경을 봤어. 겁나 빨개. 나 본 적 있긴 해. 살짝 황당한 질문이 생겼어. 몇년 쓰고. 몸에 없으니까. 백혈구는 있잖아. 백혈구는 왜 없어? 뭐가 해야 돼? 그러게 있어. 아, 그거는 말이냐. 아니 적색도 있잖아. 왜 흑은 없어? 알아줘. 흑이 없을 것 같잖아. 이렇게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특히 검은색이면 이상하잖아. 너 담배 많이 피면 흑혈구색이 나 아니야. 몽둥이. 몽둥이가 좀 작은 데 없어요? 저는 읽어? 이거도 학교 거야. 쌤, 왜 다른 애들 안 때려요? 공감. 다른 애들도 안 근데 때려요. 월수금 애들은 많이 맞아요? 월수금 애들은 진짜 많이 맞아요. 너 어제 그거 걔 뭐지? 어제? 아니 모범생이야 모범생. 유준이? 월수금 최근에 유준이? 유준이 어제 쌤이랑 데이트했다는데. 진짜로. 부럽다. 아 부럽다. 아 유준이요? 예. 저랑 그래. 어제 1대1로 얘기를 좀 했었죠 어제. 쌤 어제 저랑 같이 있던 걔는 누구예요? 유준이. 아, 걔 유준이요. 일단 봐봐 여기 있는 학교부터 먼저 좀 보자. 수성 그다음에 역시 영생 대평 영생 대평 장안 있나? 영어 지금 시험이야. 아 그래? 내일 시험이야. 그다음에 또 어디지? 수원. 수원 보느라고 하는 영국 영국 영보. 이렇게 있죠. 수원고 있으면 공동. 의견이 있는데. 자 일단 등급 컷은 알아 얘들아? 혹시? 아니야. 우리 몇 점? 근데 약간 저희 저희 이거 모일 것 같아요. 14예요. 기준 안 나왔. 몰라. 자 일단 95일 아마- 90이에요 95. 네. 근데 왜 쌤 저희 아직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이것이 54.4. 야 그래도 이거 54 정도. 5점인데 54점이에요? 예. 이거 좀 약간 객관적인 거예요?
네, 쌤이 말해줬어요, 쌤이. 쌤이 저희 말해주세요. 있습니다. 다른 학교 등급컷 안 쌤 했어요? 뭔가 95일 것 그럼 나 같아. A는 뜨겠다. 영국 혹시 등급컷 나왔어요? 아니 모르겠어. 아직 안 나왔어요? 영생 오늘 안 나왔어? 아, 예, 아직. 영국 얘들아 나왔잖아. 등급컷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 네. 알겠죠 여기? 자 오케이. 자 일단은 봐봐 얘들아 일단 수송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자. 1컷이 74고 2컷이 54네요, 그렇죠? 이번에 수송고등학교 시험지는 제가 거진 다 봤는데 못 본 학교도 있긴 하거든. 일단 수요고 못 봤고 제가. 그 다음에 대평가도 제가 제대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대평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74랑 54점 수성 거랑 제가 영국 거는 제가 쭉 봤거든요. 영생 거도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수성의 난이도가 이번에 쉽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등급컷이 74점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면 사실 이게 프린트 있잖아, 학교 프린트를 주지 않았으면 아마 등급컷 더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얘네가. 그래서 실제 시험 보면은 시험지 보면 꽤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냈거든요.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대여섯 개 정도는 냈고, 근데 그나마 그거를 등급컷이 저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게 학교 프린트의 그 내용들이 다 있어, 얘들아, 그렇지? 수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은 어저께가 아니라 그거야, 시험 보기 전날에 우리가 했었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럼 거기 했던 문제들 중에 꽤 많이 나왔던 거 알아, 얘들아? 그 중간고사 때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 얘들아. 그때 질문을 누가 했더라? 그때 준민이가 했었나, 질문을 위주로. 그러니까 승현이랑 준민이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한 문제들 중에서 한 4-5개가 보이더라고, 시험지를 봤더니.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수성고는 특히나 더. 그죠? 문제 자체가 양이 꽤 많잖아. 프린트 몇 문제였지? 250문제였나? 네. 예. 그렇죠. 그럼 250문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주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주면 수성고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해서 어떻게 자세를 좀 취해줘야 되냐면 받는 즉시 얘들아 수업 시간에 계속 프린트 풀어야 돼요. 프린트 풀고 교과서 풀고 딴짓할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프린트랑 교과서만 해, 얘들아. 계속. 알겠죠? 수업 내용 다 알려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와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기출문제 50문제 정도로 따로 주죠. 그렇지, 얘들아? 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또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수성고등학교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 얘들아. 알죠? 그렇죠.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어가지고 자이스토리,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있죠, 자이스토리 교재, 그리고 학교 프린트,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중간고사 다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자이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었으면 아마 학교 프린트 푸는 데 있어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 그리고 그 프린트를 제대로 풀었으면 역시 이번에 시험 점수도 꽤 나쁘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성고 거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학교 프린트 받으면 계속 수업 시간에 프린트와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들이 있죠. 중간중간 프린트 풀다가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담당 쌤한테 계속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단톡방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던가 해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출 50문제 고난도 문제들만 쭉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한 4-5번 정도는 다시 풀어봐야 되더라, 그런 것들은. 그래야지만 실제 학교 시험에서 너희가 50분이라는 시간이 얘들아 되게 빡세잖아. 50분 지나고 나서 문제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지 않아? 많죠, 되게.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이라는 거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사실. 그렇지?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내는 것 또한 어렵고, 그리고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타나는 뭐 발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딜레이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다 일일이 걸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연습량이 많아야 돼요, 얘들아. 점수를 완벽하게 내려면. 그래서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좀 발현이 되려면 한 4-5번 정도는 프린트는 꼭 풀어봐야 돼요, 수성고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자이스토리 문제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숙제나 아니면 수업을 할 때 되게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수성고는 자이스토리부터 해서 프린트, 학교 시험 다 모의고사예요, 전부 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아, 얘들아. 지금 경향성 자체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프린트 받는 즉시 바로바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수성고에 대한 좀 제 소견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영생고는 이번에
제가 경민이한테 좀 듣긴 했지만 100점이 한 8명 정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영생고는 작년이랑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꽤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거든 얘들아. 영생고 또한. 근데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살짝 줄어든 모습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일단 근데 아마 이번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좀 쉬웠던 만큼 기말고사는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생고는.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 좀 빡세게 잘 잡아줘야 되고요. 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성, 그 다음에 동원, 대평 이렇게 3개 학교가 장안구 지역에서 좀 어렵기로 소문이 난 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평고 또한 문제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 무자비하게 어렵다기보다 되게 좀 뭔가 그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고 좀 쉬운 문제들은 확실히 쉬운 편이긴 해요. 수성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 보유량이 많진 않아. 시험지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등급을 가릴 정도로 난이도를 있게끔 내고 있는 편이에요. 대평고 또한. 그래서 대평고 또한 그 지금 프린트 받은 거 있었죠? 없었나? 네. 프린트가 대평고도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잖아 얘들아. 그럼 대부분 걔네들 또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줘요. 대평고 역시. 그래서 대부분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자이스토리건,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그 학교 기출 시험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대평 또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평고 등급컷이 지금 몇 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공부 약간 질이나 아니면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학적으로 좀 더 많이 쏟아야 되는 학교는 분명할 거야. 대평 역시. 그리고 수원여고는 이제 시야, 그쵸? 시야 학교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그 재재작년 시험지를 제가 어저께 잠깐 봤잖아요. 그쵸? 여기 답시 불러주면서 잠깐 봤는데 수원여고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확실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간 1개, 2개 실수했을 때 이제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죠. 수원여고. 그래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수원여고는 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중간이나 한 중상 난이도 정도까지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영국여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지를 좀 한번 좀 약간 자세히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저께 한번 제가 점수를 듣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시험지를 자세히 봤거든요. 맨 마지막 문제. 네? 맨 마지막. 그래서 좀 자세히 봤는데 영국여고는 이번에 20번 문제 빼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풀기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영국여고 문제가. 근데 나머지에서는 진짜 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약간 요 차이가 좀 큰 문제이긴 하거든. 영국여고 또한 작년 지금 너희 2학년이죠.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수학 공부를 하는 영국여고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점수대가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1등급 2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1등급 받기가 꽤 어려웠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영국여고는 시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지만 등급을 따기도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하나하나가 되게 크리티컬인 학교가 이 두 학교. 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학교들이에요. 이 두 학교는. 그래서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 얘들아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일단 방향성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학교 끝나고 나서 첫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첫 중간고사 봤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 약간 그 중학교에서 하던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계속? 공부 안 했는데요.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네. 아니 괜찮아 이런 거. 이거 자유롭게 프리토킹 가능해요. 이거 저걸 찍는 이유는 그거야 얘들아. 친구들별로 하나씩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찍고 있어요. 이제 시야 같은 경우에 저 부분 이제 편집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야 나랑 같이 말해줄 사람. 동상 치고 있구나. 말 안 하는 게 나랑 같이. 편하게 말해도 돼요. 약간 그런 거는 더 어차피 커트해요. 지금 부모님한테 보내는 건 좀 해봐. 아 그렇죠. 그거는 제가 현타 빼고 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농담이고요.
자 얘들아 일단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리고 너희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그래, 얘들아. 자 우선 자 봐봐 얘들아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 하나하나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도 알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죠? 지금 고2가 1등급 받는 거랑 지금 너희 때부터 1등급 받는 거랑은 너무 달라. 실제로 너무 다르고 이번에 2등급은 고2 기준으로는 4등급 초반까지 4등급 정도 한 초중반? 요 정도까지가 2등급 컷이란 말이야 실제로. 네? 진짜요? 네, 고2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사실상 2등급 너희가 받는 2등급이 고2 기준에서는 한 3등급과 4등급 초중반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일단 고1 기준으로 지금 너희죠. 너희 기준으로 1등급 커트가 몇 %야? 10%죠. 네. 그렇지. 그 10%가 잡힌 이유부터 얘기할게. 10%가 왜 잡혔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있죠. 전체 우리가 수능을 보는 인원이 뭐 45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지? 그럼 그 45만 명 중에 10%인 2만 5천 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야, 정원. 전체 대학교의 정원이야, 얘들아. 그래서 10% 정도가 1등급이야, 1등급. 그렇지? 걔네만 이제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로 기준이 잡힌 거야.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은 점점 얘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너희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대학교에서도 뽑는 정원이 같이 줄어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계속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인서울을 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1등급을 받는 게 사실상 진짜 쉽지 않아. 지금 고2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최소한. 그럼 2등급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상 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2등급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2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얘들아. 생각보다 공부하면 2등급 정도는 그냥 나왔어, 고2 애들도. 그래서 너희도 1등급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리고 무조건 수학적인 부분만 1등급을 못 받는다 해서 인서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있잖아, 그렇지? 다른 과목까지 다 합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왕이면은 수학이 점수가 높으면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는 있어, 확실히. 그래서 일단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부단히 노력을 해줘야 되고 기말고사가 남았잖아, 그렇죠? 기말고사가 나와서 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고 중간과 기말고사만으로 애들과 경쟁을 해서 못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은 1등급 받는 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수행평가에서 깎이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패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물론 여기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얘들아 소위 얘기하는 막 이제 공부를 잘 1등급 5월 1등급 받거나 아니면 의대나 아니면 뭐 서울대 아니면은 뭐 연대 고대 최소한 서성한까지로 잡아봤을 때 꽤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와닿는 게 별로 없잖아,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수생. 저 삼수 맞아요. 저 삼수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양대. 네. 그냥 삼수 해가지고 이제 한양대 들어가긴 했는데. 자, 봐봐 얘들아. 제가 고등학교 때랑 재수할 때랑 삼수할 때를 나눠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지금 평균 등급이 한 2점 후반, 3점 초반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 1, 2, 3 합쳐서. 그러면은 지금 막 1등급 막 거의 끝자락에서 너희 기준으로 따지면 아니면 2등급 상위 요 정도였죠, 사실상. 그렇지? 그럼 그 당시에 붙었던 학교가 어디였냐면 이제 뭐 아주대, 그 다음에 인서울로 따지면 뭐 단국대, 그 다음에 뭐 숭실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인서울에서도 저기 밑부분이 있죠, 거의. 그쪽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붙었었어요, 요때.
그리고 요때 이제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왜냐면 저는 이 대학을 만족하지 못했었으니까 일단. 그래서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재수 때는 스킵을 할게요 설명을. 저 때는 솔직히 연애를 하느라 거의 날렸어요 1년을. 그때는. 왜냐면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 때 미쳤다 그냥. 진짜로 연애를 해가지고 바로 날렸어요. 요때 날라간 돈만 한 아마 그 3-4천만 원이 나왔어요. 와. 요거는 아직까지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 회자가 되는 얘기. 열심히 하셨네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재수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가 소요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확실히 진짜로.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요 재수하기 시작하면 얘들아. 진짜요. 그래서 절대 제가 이때 이제 느꼈던 게 연애랑 공부는 병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과감하게 이성 친구를 끊어내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미 경험을 해보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여러분들. 김현우 알겠죠? 왜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수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때 재수 때 제가 시험을 망치고 수능이 망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시험 못 본 걸 이제 부모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때 우시더라고요. 재수를 망쳐놨더니 진짜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우셨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되게 교육열이 센 사람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되게 나름 좋은 대학교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꽤 그 메이저 대기업에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얘들아 재수까지 시켜놨더니 그치. 그래서 울더라고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약간 한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던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수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때. 그때 삼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때 또 왜 울었냐면 그 아버지가 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인데 그때 걔는 고3이었겠죠. 얘는 이제 숙지고였어요. 숙지고 3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숙지고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는데 수능은 수시는 거의 내신 1.12 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수능을 봤거든. 같이 수능을 봤잖아. 그리고 심지어 수시 때 그 의대가 붙었었어요. 그럼 이제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갈 수 있었거든. 갈 수 있었는데 수능을 봤어. 5등급대가 나오고. 수능을 봤어. 진짜로. 둘이 두 분이 같이. 그렇지.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삼수와 재수의 길로 들어선 거지. 진짜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저렇게 들어섰는데 그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숙지고가 그래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숙지고는 전교 1등이 개차반이에요. 제 동생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 전교 1등에서 내신 따는 게 1등급이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은 막 3, 4등급 요 정도 깔려 있어요. 그 정도가 이제 숙지고의 수준이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같이 삼수와 각각 재수의 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삼수와 재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같은 학원을 가게 됐어요. 같은 학원에서 심지어 같은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과 나란히 재수와 삼수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형들 나는. 이때 학원은 이제 대성학원이었는데, 네네네, 거기 강남에 있는 대성학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죠. 되게 열심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강남 대성 쪽에 있으니까 이제 강남 쪽에 어쨌든 이렇게 등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이제 그 양재 알아 얘들아? 네. 양재에다가 집을 구하셔가지고 거기서 저희를 뒷바라지를 시작하셨어요. 진짜로 그 정도까지 좀 적극적이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되게 좀 편하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거기 근처에서. 거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삼수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여기 들어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살벌해요, 얘들아. 진짜로 되게 살벌하고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는 애들 위주로 모였단 말이야. 이쪽은 그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등급이 점수가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받질 않아요 학생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등급 컷이 있어 얘들아 학원 자체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여기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원 자체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되게 살벌합니다 진짜 분위기 자체가. 다 막 공부에 미친 모드예요. 약간 그 다들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거기 재수학원 유니폼이 있어. 그럼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거기서 뭔가 죄수복을 입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자 정말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다 정도를 이제 설명을 좀 할게.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아침부터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죠. 등원하죠. 등원하면 그게 한 뭐 7시 반 이때 이제 등원을 하는 것 같아요.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가 이제 학원에서의 있는 일상이거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되게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보통 다 처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표를 다 세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계획표를 똑같이 세워요. 계획표를 세워서 그대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얘들아, 그렇죠? 공부를 할 때 되게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너희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처에서 학교에서 보는 애들이랑 여기 내가 공부했을 때 그리고 재수했을 때 삼수했을 때 보는 학생들을 이제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너무 달라.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정말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는구나라고 진짜 느낄 정도로 다들 분위기가 험악하고 되게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공부량이야. 자 공부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 우선 내가 삼수를 하는 동안 얘들아 거의 뭐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쉬고 이틀, 3일 이 정도 쉬고 나머지는 계속 공부했어요. 1년 동안. 1년이라기보다 한 2월부터 11월까지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죠? 한 9개월.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진짜. 정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랑 중간에 현타가 많이 와 생각보다. 좀 오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멘탈 케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내가 빨리 이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멘탈.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얼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실제로 순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져가는 공부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슬럼프가 한 번 왔을 때 한 달 정도 가는 친구도 있었어. 얘들아 주변에. 그럼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똑같이 9개월이지만 8개월밖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막 그게 2달까지 가면 7개월밖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이런 뭐 이제 중간중간에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보잖아 고3들은. 그치? 그럼 보고 나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점수가 안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 공부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얘들아 순 공부량이라는 거는 너희가 앉아있는 시간이 순 공부량이 아니야. 알죠 여러분들? 앉아서 뭐 하는 시간이야? 집중하는 시간이 순 공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거부터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 오래. 자 앉으세요. 주소 뭐해? 안녕하세요. 주소 뭐해? 저기서 치는데. 자, 자,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다시 봐봐 이제 좀만 더 얘기하자 이제.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슬럼프. 예. 집중. 집중. 그렇죠? 집중력. 얘들아, 그러니까 순 공부량이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앉아 있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걸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이왕이면 타이머 같은 거를 좀 켜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타이머를 켜놓고 내가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속 카운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딴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타이머를 눌러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할 때 타이머를 켜고 공부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실제로 내가 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들아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공부도 우선순위가 있어.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상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근데 이건 무조건 맞아. 뭐냐면 그 공부라는 게 얘들아 진짜 설교하고 있는데
누구 그다음 누구지? 현우? 싫어? 아 싫어.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우선순위.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우선순위가 네. 자 봐봐. 네. 찍으세요. 아니 거기 그거는 따봉하면 어떡해. 안돼요?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볼게요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 뭐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뭐부터 해? 얘들아 역사. 역사 수학. 수학 문제예요? 예. 수학.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좀 자기가 잘하는 거 대부분 그러지 않나? 자기가 잘하는 거 좀 먼저 하기 편한 거 이런 거 먼저 잡지 않아 얘들아 우선순위 할 때 공부할 때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얘들아 있잖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공부를 할 때 제일 내가 부담스러운 거 있죠 좀 부담스러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거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 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그리고 제일 어려운 파트들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항상 자기가 어려워하고 못하는 거 위주로 얘들아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 파트를 정밀하게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이 우선순위로 잡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내가 조금 잘하고 편한 쪽에다가 에너지를 써서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공부를 얘들아 적당히 하는 친구들 있죠 대부분 공부를 적당히 하는 친구들의 패턴을 알려줄게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 문제를 쭉 풀지 자기 스토리 기준으로 얘기할게 수학 문제를 쭉 풀고 나면은 그냥 넘어가 채점을 안 해 얘들아 그냥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푼 거랑 못 푼 거만 이제 정확히 확인하고 나와서 나머지 넘어간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면은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어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몰라 뭐가 틀리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은 채점까지 해요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고쳐봐요 세 번째 더 잘 나오는 애들은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고 왜 틀렸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성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좀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교재를 다루는 것도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는 틀린 문제를 푼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나갈 때 제대로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야 얘들아! 잠이 와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부할 때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알죠?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얘들아 자 세 번째는 자 뭐를 하고 싶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너희들 그 평상시에 이제 그 중학교의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막 한 달 전부터 시험 기간 학원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달 전부터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너희는 한 달 전부터 공식적인 시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이 시험 기간이어야 돼 매일 얘들아 실제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 있잖아 되게 이제 전교 1등 기준으로만 얘기할게 그냥 편하게 그럼 전교 1등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매일매일 엄청 많이 해요 매일매일 엄청 많이 하고 매일매일 엄청 열심히 하고 얘들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되는 거거든 이게 딱 무슨 논리랑 똑같았냐면 사회에 나오잖아 그럼 너희가 99만 원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또 A라는 학생이 99만 원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1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와 얘 중에 누가 1만 원을 쓸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이 문제를 내가 A도부터 알겠지? A. B야 B 얘들아 99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1만 원을 쓸 확률이 더 높다고 왜요? 왠 줄 알아? 이게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 왜냐면 99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만 원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1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가치를 못 느껴 어차피 1만 원은 버려도 그만이라 생각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1만 원을 쉽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치가 달라져 애초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등급이 높은 애들은 99만 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등급이 좀 낮은 애들은 1만 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아니 진짜로 심리적으로 그래. 그래서 99만 원짜리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좀만 더 하면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쉽게 2등급인 친구들 있잖아. 그럼 1등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럼 더 열심히 해. 1등급 애들은 더 열심히 해. 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량 자체가 엄청 달라요, 진짜. 엄청 달라.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B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등급이 뭐 어차피 조금 더 점수가 안 나와도 등급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이제 가장 사람의 심리적 차이야. 이거는 실제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얘들아, 성인이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량 자체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해요. 공부 자체가. 얘들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하는 얘기가. 자, 그래서 일단 진짜 중요한 거는 공부량 자체가 먼저 압도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순 공부량이 그 중에서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공부하는 방법이야.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를 해줘야 돼. 항상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멘탈과 꾸준함. 이 두 가지가 이제 나머지 전부예요. 얘들아,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잖아? 그럼 얘들아, 멘탈 잡고 계속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중간에 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거는 누가 찾아줄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성적을 높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은 스스로 찾아가야 돼. 스스로. 그래야지만 자기가 슬럼프 왔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거,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삼수를 하는 동안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철저하게 여기에 공부를 맞춰서 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였냐? 동생보다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저한테 가장 컸어요. 진짜로. 개 쪽팔리잖아요. 그치? 둘이 같이 있는데. 안 그래, 얘들아? 그래서 한 6월, 9월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제가 등급이 좀 더 높았어요. 9월 모의고사 때 제가 국영수 과정,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과학은 제가 물, 원, 화, 원, 생원, 그 다음에 화투. 저희 때는 이렇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를 4과목을 봤어요. 내가 원래. 여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 미적, 기하가 다 있었어요. 이건 제가 수능 볼 때 시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공부량이 얘들아 지금보다 엄청 많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급이 거의 2, 1, 1, 그 다음에 1, 2, 1, 1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9월 모의고사 때. 그러면 이 정도면은 거의 의대는 무조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수능 때까지 큰 무리가 없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죠. 뭐에 의해서? 요 심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제 동생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얘는 아마 2, 2인가? 아니면 2, 1, 뭐 2, 1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정도. 이 정도 이제 동생 등급. 왜냐면 둘이 있으니까 좀 더 둘 다 열심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었어, 둘 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능 때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국어가 4가 떴어요. 진짜 국어가 4가 떠가지고 요걸로 인해서 이때 411 아마 211이었나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결국에 한양대가 이 당시에 언어 비중이 15%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수학을 잘 봤잖아, 그치? 과학이랑. 그래서 거의 한양대에 가는 데는 무리 없이 갔어요. 전자공학과 쪽에 갔는데. 하여튼 그때 그리고 제 동생은 거꾸로 이제 의대를 갔죠.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걔는 의대를 가고 저는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가게 됐어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이 막을 내렸죠. 근데 요때 더 이상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쉬움은 좀 있긴 했죠. 아무래도 언어가 좀 낮아졌으니까. 근데 왜 그런 후회가 들지 않았냐면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딱히 들진 않더라. 일단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뭐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얘들아, 결과만 생각하면 결과가 안 나오면 끝이야 얘들아. 결과만 생각하잖아. 만약에 중간고사 점수가 안 나왔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럼 중간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슬럼프가 찾아와 빨리.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항상 과정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어차피. 괜찮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딱히 후회는 하지 않았고 그다음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요때 공부했던 거 있죠. 요때 공부했던 거. 그렇지. 요때 공부했던 거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있죠. 너무 달라. 너무. 요때 공부한 거에 한 5배는 넘게 이때 공부를 더 했어요. 이거 1, 2, 3학년 다 합쳐도. 고등학교 1, 2, 3학년 합쳐도. 이거의 5배는 요때 1년 안 9개월 만에 했다니까. 진짜로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얘들아. 알겠죠? 할 거면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날로 먹어서 가는 게 아니야 절대. 얘들아. 되게 정직하게 나와요. 공부에 얼마큼 내가 노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너희가 생각하는 공부량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큼 공부를 하는지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이때 공부했던 것보다는 한참 못 미쳐요. 그건 너무 느껴지거든. 약간 그 사람이 공부 모드로 딱 들어갔을 때 그 되게 약간 그 열정과 그 다음에 그 약간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여러분에게는 그 에너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있어요. 에너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거의 그냥 학교 생활 힘드니까 산송장 마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나 좀 어중간하게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좀 괜찮았긴 했는데 어중간한 점수였던 거에서 얘들아. 그래도 이렇게 점수가 어쨌든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봤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했고 뭔가를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변화가 되게 필요하고 얼만큼의 공부량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좀 느꼈으면 하는 거고 최소한 서성한 이상의 대학교를 간 친구들은 다 이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걔네들은 진짜 얘들아 진짜 유민쌤도 엄청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다 이 정도 공부량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이제 이거 가지고 인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인생 얘기를 좀 하자면 자 봐봐 얘들아 너희들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아. 아직 9일인데. 그러니까 아직 9일이니까. 자 인생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봐봐 얘들아 공부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뭐라 생각해? 없어요. 대학교가 전부라 생각해요?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할게요. 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남들이 부러워해서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 더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내가 안 회사를 틀리게 안 굴리게 또 내가 회사를 고르려고. 회사를 고르려고 다 맞아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우개 자 얘들아 저기 미안한데 저기 경민이 뺨 한 대만 때려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내가 먹어요. 나도 줘. 저도 없었는 예전에 공지가 지금 졸은 건 자체를 나누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네요 제가. 지금 졸리다는 거 아니야? 야 봐봐 얘들아 이제 자 첫 번째부터 보세요. 자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인프라. 아무나. 고급적으로 인프라가 달라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인프라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교수 구성진이 달라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달라. 교수들이 당연히 다르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교수가 어떻게 다르냐?
자, 좋은 대학교일수록 영향력 있는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영향력이 있는 교수들 위주로 좋은 대학에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교수들이 한테 수업을 배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되게 잘 가르쳐, 다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교수님들은. 근데 그게 달라. 그 교수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아까 시아가 좋은 뭐 회사에 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 교수님이랑 좀 인맥이 생기면 훨씬 더 쉽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뭔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 교수님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얻는 기회가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되게. 물론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죠.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긴 하는데, 일단 좋은 대학을 갔을 때 인프라 자체가 교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교수가 누구 교수냐에 따라서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대학 그 수업 때. 그럼 초빙을 할 때 얼만큼 더 좋은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해주냐, 이런 것도 많이 달라져, 실제로. 그리고 저기 좀 약간 뭐 실례되는 말일 수 있지만, 뭐 안 좋은 대학에 가면 갈수록 그 사실 배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얘들아. 진짜로 배울 게 엄청 많지 않아. 자, 그다음 두 번째 봐봐, 얘들아.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동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대학교 갔을 때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되게 중요해.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는 얘들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해당하는 얘기인데, 제가 되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말이 하나 있거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5명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얘들아 진짜 그 너희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5명의 평균이 너희야, 딱 너희야, 딱. 나는 그 말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교마다 얘들아, 애들의 그 좀 살짝 물론 이건 다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야. 퀄리티가 좀 달라요. 학생들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수록 학생들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무슨 얘기냐면, 그 퀄리티에 해당하는 요소 얘기할 때 첫 번째 끈기, 두 번째 실행력, 세 번째 용기. 돈은 없어요, 돈? 돈도 있어요. 상위권 대학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돈이 많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얘들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그 세 가지가 되게 달라,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른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주변에 내가 다 백수들만 내 친구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쉬는 게 되게 나한테 당연해지고, 그게 오히려 편하고 세상을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 역시 뭔가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이제 약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잡힌단 말이야. 사람이라면 무조건 서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은 다 뭔가 좀 도전적이에요. 뭔가 하려 그래. 그리고 자기 걸 잘 챙겨요, 또. 그리고 서로 잘 도와줘요, 실제로. 그럼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 다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거의 대부분. 물론 이게 안 좋은 대학 가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냐? 그건 아니야. 하는 애들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확률 배우잖아. 확률적으로 높아요, 되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얘들아, 있잖아,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좀 기회나 아니면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실제로. 이거는 너희가 아마 가면 또 느낄 거야. 굳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하고 있지만 가면 너희가 어차피 느낄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느껴서 한 명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그래서 교수진,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거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뭐 약간 신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꿀리진 않잖아, 그렇지? 실제로 지하철 타더라도 서울대 과장만 입고 있으면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돼 있긴 해요, 사실. 약간 그런 것처럼 뭐 어디 가서 약간 좀 자신감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하나는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는 이런 환경이라 생각해요. 좋은 대학교에 갔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뭐 취업,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돈벌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아닌 대학을 간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뭐 이게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자, 왜 대부분 그러냐면 두 번째는 그거. 영어 안 왔죠? 영어 안 왔어. 너 가지민 줄 자, 제가 회사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기 앉을까? 최영민 수학학원이요. 맞아요. 저는 삼전 출신이에요. 우와. 네? 삼성전자. 우와. 저는 삼전 출신이긴 한데,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인사채용 담당 쪽으로 있는데, 자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자 문 좀 닫아주세요, 얘들아. 문 닫아주세요. 오늘 맨날 안 나가. 그 제 친구가 인사채용 담당 쪽으로 있는데 인사과죠, 인사과. 그럼 인사과에서는 이제 뭘 하는지 알아, 얘들아? 인사과가 그 신입 면접 보고 그다음에 신입하는 그 뭐야 신입 사원들을 뽑는 역할을 하죠, 사실. 그러면 자 인사과에서 보통 그 공채죠, 공채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상반기 공채에서 받게 되는 입사 지원서만 하더라도 제가 뭐 정확히 지금 뭐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꽤 많아요, 꽤 약 10만 명? 뭐 아니면 5만 명이라고 해볼게. 이거보다 좀 더 줄였어. 그러면은 이것부터 얘기해보자. 한 부서, 인사과에 있는 그 인사과 있잖아. 거기서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이 몇 명일 것 같아? 그러면 100명. 10명? 10명? 100명? 10명에서 100명, 100명은 좀 많지 않니? 그치? 그럼 한 뭐 30명이라고 잡아보자. 그럼 30명이야. 오케이. 5만, 너희들 수학하잖아. 5만 30, 한 명당 몇 개씩 봐야 돼? 1600? 어? 1600. 뭐 1000 몇 배가 아닌가? 그치? 1600 이요. 1600개. 건드려, 네, 누구? 김신. 신우? 신우. 제가 유니폼인데 왜 아무 있어?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잘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내가 이다 먼저. 소개를 안 해줄게. 빨리. 아니 나 먼저 희생이랑 할게. 문 닫아주세요. 자, 얘들아 봐봐. 이제 그래서 한 명당 볼 수 있는 그 입사 지원서가 몇 개라고? 1600개죠, 1600개. 그럼 1600개로 따진다면, 야, 얘들아, 그거 1600개를 보는 게 말이 쉽지 엄청 많아요. 1600개라는 거. 너희들이 그냥 1600 문제만 풀어도 엄청 많잖아. 맞지? 1600 문제만 풀어도 많잖아. 근데 1600개의 입사 지원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 그지?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봐. 너희가 입사 지원하는 사람, 그 관리자야. 그러면 1600개를 다 볼 거야? 다 안 볼 거죠? 대충 훑어볼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막 대충 훑어볼 수는 없지 않아?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자소서 길이. 자소서 길이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대학교가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대학교가 첫 번째야.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대학교가 첫 번째냐 물어봤죠. 왜 대학교가 첫 번째였냐면 걔네들도 그거야. 물론 좋은 대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다.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노력. 그지? 끈기. 그지? 그 다음에 좀 뭔가를 이렇게 많이 사고를 해본 그런 과정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을 너희가 1600명의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단 첫 번째 걸릴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대학교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아무리 글을 길게 쓰더라도 사실상 그 아웃풋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으면 사실상 첫 번째부터 그냥 광탈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가 나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순위가 안 되게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블라인드 처리는 안 해요? 블라인드 채용 면접이 있어요. 물론 블라인드 채용 면접이 있는데 이게 봐봐, 너희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입사할 때 너희는 서울대 나왔고 또 누구는 좀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 쳐봐. 그럼 서울대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 자소서에 그걸 녹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블라인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난대. 실제로. 그래서 그게 티가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 뭐 제가 인사 쪽은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더라.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얘들아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부모님들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다들.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얘들아 되게 어렵다 실제로. 진짜 어려워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얘들아. 내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아니면은 뭐 이제 건너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긴 해 얘들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할지 내가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거에 미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공부 쪽으로 뭐가 되든 공부 쪽으로 확률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인생은 얘들아 확률 게임이야 어차피. 확률. 내가 뭔가 해도 될 것 같은 확률이 높은 쪽에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상하게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처음이죠? 이번 중간고사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적이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이 얘기를 시험 끝나고 해주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전에 얘기하면 크게 잘 듣질 않아요 애들이. 이거를 전에 얘기하면. 근데 한번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이 어땠는지 느껴보고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느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이제 앞으로 성인 이제 거의 준성인 아니냐 얘들아 고등학생이면. 준성인이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얘들아 평상시에 공부하는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얘들아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정확히 질문해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얘들아? 뭐 인생에 대한 얘기, 뭐 학업에 대한 얘기 아니면 다 최현민에서는 어디까지 질문 받아줘요? 네? 최현민에서 어디까지 질문 받아줘요? 뭐? 뭐라는 거야? 진짜 어려웠어요. 군대는 저는 그 23, 4단이라고 강원도에 있어요. 최종반. 카투사 어때요? 카투사? 23, 4단 알아요? 네? 23, 4단 아니에요? 강원도 있는 제가 맞아요. 카투사 어때요? 카투사 좋죠. 거기 이제 동해 삼척 그쪽에 있어. 오. 뭐 또 한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뭐를 본 거야? 아니 어디까지 질문 가능하냐고. 일단 제가 커트 시키면 되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일단 과목이요. 과목 어떤 것까지 많이 과목 다 돼요. 과목 다 돼요. 제가 아 진짜요? 많이 까먹긴 했는데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그거는요. 국어제를 그거요? 쌤 파이썬. 아픈 상처를 파이썬 안 돼요. 파이썬 아니고. 국어는 얘들아, 국어는 제가 딱 얘기해 줄게요. 제가 수능 때 얘들아, 수능 때 비록 4가 찍어서 신빙성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아이. 분명히 근데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9월 모의고사 때 2까지 나왔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모든 급에서 2까지 올라간 거야. 얘들아,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일단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작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출제자의 그 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내가 문학 작품을 읽더라도 절대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나는 끝까지 뼛속까지 튀거든요.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얘들아. 공감력이 떨어져. 그래서 얘들아 국어 또한 제가 이제 고3 때 친했던 친구가 그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전교 1등이었는데 그 친구도 국어를 좀 잘 못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만 한 3등급이었고 나머지는 다 1이었거든. 근데 그 친구도
그 친구도 근데 결국에 수능 때는 1등급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5를 찍고 이제 그 중앙대 의대를 수시로 갔었는데 중앙대. 수시로 네네. 수시로 수시 때 이제 그 붙어서 갔어요. 선생님 그게? 진짜 되게 잘하는 친구죠. 수성고등학교는 매 해마다 전국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전국에서. 진짜로 그 정도로 꼭 있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좀 수능 보셨어요? 뭔 소리야 그게? 하여튼 선생님 무슨 거라고? 무슨 거야? 거리감 느껴지시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 수성고만 하더라도 전교에서 30등까지는 서서만 갔어요 실제로. 전교 30등. 아 지금 진짜 퇴근된 거구나. 지금 그래서 너무 쓰레기가 됐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수성고. 저희 때랑 비교해가지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두발자유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래요? 3대죠. 두 번째는 두발자유와 더불어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순간부터 그렇게. 잠깐만. 진짜 신체 포기 왔어요. 네. 진짜 썼어. 저희 때는 신체 포기각서가 있어요. 땀내고. 진짜 있었어요. 되게 1학년 딱 되자마자 그 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슨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거기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맞더라도 어떤 찍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다 이거. 어. 좀 있으면 우리한테 하는데. 약간 우리한테 종이도 안 아니 이런 그거를 보면 그거를 사인을 받고 나서 선배들이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 사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교무실 때. 그럼 마시고 시에 막. 먼저 떡으로 맞아. 영국이 좋은 학교예요.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성을 나왔던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그냥 이제 완전 평범하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성인으로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쌤들이 그냥 문제 출제를 어렵게 내는 것 뿐이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 같진 않아요. 딱히. 아니 기범쌤 수성고 싫어하던데. 자,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봤어. 자,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얘기하려다 이거. 국어 아, 그래, 국어. 국어는 얘들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처럼 국어를 못했던 친구들을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분석. 무조건 분석이에요. 무조건 분석.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출제자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면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A면 B다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대충.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너희만의 그런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또한 결국에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암기해야 돼요. 특히 고전문학 같은 거는 많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고려가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 자연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안빈답도 다 이야기. 그렇지. 뭐 아니면은 뭐 군주로서 이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약간 다 이런 거 아니야? 황조다. 약간 학교가 그런 거. 사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현대시. 나좀 안 현대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현대시. 네. 문학이 개월 삼충고. 하여튼 뭐 또 다른 과목 얘들아 이제 과학이랑 사회 얘기 좀 해줄게. 그 역사는 안 물어봐요. 역사는 진짜 죄송한데 그냥 아까 암기. 제가 그럼 말씀드렸죠. 되잖아. 제가 한국사를 배웠던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저희 시대는. 예? 쌤 삼성중고한부가 뭔지 아세요? 그런 내가 쌤하고 똑같아. 저기 지금 삼성중고한부. 그래서 저희 때는 얘들아 그 한국사 필수 과목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건 문과생들이 그냥 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좀 무지하지만 한국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그나마 좀 약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애들이 맨날 그거 갖다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TV 틀면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 있죠. 한국사 그걸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약간 역사를 좀 알려고 나름 좀 약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마음은 없고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 일단 과학이랑 사회 있죠. 네. 그래서 과학이랑 사회 쪽 얘기를 하자면 과학 같은 경우도 얘들아 보통 지금 문제를 보면 다 기니디 문제죠. 대부분. 네. 그렇죠? 다 기니디 문제고요. 그래서 과학과 사회 둘 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공부하는 패턴이야. 첫 번째 개념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가? 근데 개념이 어떤 식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 백지 있죠. 백지. 네. 이건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A4 용지 백지에다가 어떤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을 전부 다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큰 카테고리 잡고 그 다음 카테고리 잡고 그 다음 상세 카테고리 잡고 그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개념 기본이에요. 개념 기본. 개념 심화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얘들아.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풀이를 가보면 실제로 내가 백지에서 쓴 개념 말고도 이외의 개념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그런 세부 상세 개념 있죠. 그런 세부 상세 개념은 내가 이렇게 뼈대를 세운 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 단원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몰랐던 거는 계속 적어줘요. 내가 만든 노트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권화를 좀 했었는데 좀 얇은 거 있잖아. 왜냐면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얇은 교재를 저는 EBS를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제가 몰랐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나온다면 다 옮겨 적었어요. 전부 다 옮겨 적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도 기니디가 있으면 기니디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뿐만 아니라 맞는 것도 이유를 썼어요. 왜 맞았는지, 그리고 이거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유를 전부 다 썼습니다. 전부 다 썼어요. 얘들아, 기니디 다.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 나는 과학 공부할 때 한 3종류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개념 문제집, 개념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유형서, 좀 문제집 위주로 돼 있는 거. 유형서. 세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들, 뭐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아. 세 가지면 충분하다 생각해. 그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개념서와 유형서와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은 얘들아 엄연히 성질이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3개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더 이상 문제집을 많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문제집을 얘들아 달달 푸세요. 계속 하나의 문제집을 달달 풀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찾을 때까지 푸세요. 모든 그런 기니디에 대해서. 그러면은 진짜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요, 점수가. 이거는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똑같아. 그래서 두 개 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야? 양보다 얘들아 질이야, 질. 질적인 부분을 높여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영어는 영어는 원래 이제 세계시험 잘하는 친구들은 좀 쉬울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한 4, 5등급에서 2등급을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한 3달 만에.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이제 느꼈는데, 뭐였냐면 영어 공부하는 거 방법은 사실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조금 다르긴 해, 얘들아.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수능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얘들아 언어잖아, 언어. 그치? 언어기 때문에 내가 토익도 공부하고 토플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했어. 3개 다 했거든. 3개 다 했는데 3개 다 뭐가 다른 줄 알아? 유일하게 다른 게 있어.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쓰는 단어가. 수능에서 쓰는 단어랑 토익에서 쓰는 단어랑 토플에서 쓰는 단어가 다 달라, 3개가. 왜냐면 수능에서 쓰는 단어는 되게 범용적이죠. 여러 가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내용, 학문적인 내용들도 많죠, 그렇지? 그리고 뭐 아니면 경제적인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뭐 되게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근데 토플에서 쓰는 단어는 어떤 줄 알아? 토플에서 쓰는 단어는 대부분이 다 대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단어들이 전부 다. 토플은 왜 그래? 유학이야. 유학이나 교환학생 용도로 점수를 판별하거든. 그래서 단어 자체의 성질이 다 그쪽에 쏠려 있어요. 토익은 뭐야?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나 아니면 경제 이쪽에 관련된 단어들 위주밖에 없어. 토익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문제 출제 자체가 얘들아 뭐가 좌지우지하는 거냐면 단어가 좌지우지해요. 이게 나는 단어의 그 중요성이 얘들아 한 90%는 된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하냐? 국문독해? 뭐 국문독해나 아니면 뭐 어법 이런 게 이제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어 많이 암기하세요, 제발. 수능. 오히려 어법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단어 공부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이득일 거야. 그리고 내신 공부 또한 마찬가지야. 내신도 얘들아 사실 그 본문 내용을 달달 암기하는 것도 암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애들이 뭐냐면 그걸 선생님들이 단어를 똑같이 안 내잖아. 그렇지? 보통 약간 동의어나 아니면 뭐 약간 반의어를 섞어서 내지 않아요? 문제 출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해를 다시 못하고 틀리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들아 그 다 본문을 암기를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쓰여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어차피 맞춰 얘네들은. 그래서 압도적인 영어 단어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평균 수능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냐면 내가 알기로는 25,000 단어 정도로 알고 있어요. 25,000 단어. 그래서 평균 수능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단어를 외우고 있는 수준이 25,000개 정도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죠? 얘들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부족했다라고 느낀다면 단어를 한번 공부 방법을 바꿔봐 얘들아. 단어 공부량을 압도적으로 늘려보세요. 압도적으로. 저는 실제로 토플 공부할 때도 120점 만점이거든 토플이. 토플 120점 만점 중에서 제가 110점이 좀 안 됐어요 점수가. 그럼 그 정도면 꽤 높은 편이긴 한데 거기서도 리딩 파트랑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그럼 그 중에서 리딩 파트는 항상 만점이었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압도적인 단어량 차이였어. 딱 하나야 딱 하나. 진짜. 그냥 그 토플 단어장이 있어. 그 토플 단어장을 진짜 거의 씹어 먹듯이 외웠거든. 얘들. 그러니까 리딩 파트에서는 점수가 딱히 나가지가 않더라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능 영어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그래서 단어량을 많이 늘려면 그만큼 훨씬 더 점수는 빨리 올라갈 거야,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공부는 영어는 얘들아 단어를 많이 암기하자.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 이렇게. 또 딴 거 있어요, 얘들아? 공부 방법? 모르는 거. 아버지 괜찮아? 괜찮아요?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6월 와. 자, 고등학교 1학년의 6월 모의고사는 사실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6월 모의고사를 보는 시기가 사실 얘들아 기말고사 내신 기간이랑 겹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제 첫 번째 부탁이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기말고사에 써야 돼요. 얘들아. 기말고사가 직접적으로 대학교 내신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대신 6월 모의고사를 얘들아 방치하라는 게 아니야.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되냐면, 내가 어쨌든 6월부터는 얘들아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내용이었잖아. 모의고사가 전부 다. 그치? 6월부터는 다 고등학교 내용으로 바뀔 거거든. 이제 안녕. 앉으세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부터는 전부 다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앞단원에 대해서 어디를 까먹었는지, 어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6월 모의고사를 잘 써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복습용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긴 한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대신 거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 줘야 돼요. 이게 6월 모의고사를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꼭 기말고사에 쓰는 게 일단 방향성은 맞아요. 확실히. 그리고 대신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고3. 고3 3월 모의고사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얘들아? 또 궁금한 거. 또 잠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맨날 막 너희가 달고 사는 얘기가 시간 없다잖아.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시간이 없다라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 주저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거의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일단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간다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이 정도일 것 같아.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쉬는 시간에 있어서 얼마큼 내가 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줄이냐, 약간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부할 때, 이거는 제가 삼수할 때 썼던 방법이긴 한데, 이게 막 1교시, 2교시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1, 2, 3, 4교시 있어. 그러면은 각 전후로 쉬는 시간이 있지 않아, 이렇게. 그치? 그럼 각 전후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책이 있긴 하지만 그냥 빈 A4 용지 아니면 그냥 빈 노트 종이 하나만 꺼내놓고 수업을 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책을 딱히 피지 않았어. 저는 책을 딱히 피지 않고 빈 A4 용지랑 노트만 꺼내놓고 수업을 들었었는데 대신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면 내가 지금 교재가 없잖아. 교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수업에 의지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선생님 말밖에 없어 얘들아. 선생님 말밖에 없고 칠판 내가 보는 칠판밖에 없거든.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내 A4 용지 빈 데다가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다 적고 나서 그러면은 온전히 수업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엄청 힘들어 얘들아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어 1교시가. 그러면 그 내용들이 내가 이렇게 선생님 말이 빠르잖아. 내가 쓰는 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띄엄띄엄 적게 돼.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그 1교시가 끝나고 난 그 쉬는 시간이지. 그때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게 1차 정리야, 1차 정리. 그럼 1차 정리 끝나고 2교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3교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4교시도 똑같이 그렇게 해. 이렇게. 그럼 정리를 다 1차 정리를 하고 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점심시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옮겨져 봐요. 2차 정리. 그럼 나는 그게 이제 나한테 있어서 복습 두 번째야. 그러니까 수업 끝난 바로 직후에 1차 복습하고 점심시간에 2차 복습을 합니다. 이거야 이거.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 자습 시간이잖아. 그럼 그 자습 시간에 이제 3차 복습을 해요. 내가 노트에 적어놨던 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얘들아 3차 복습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놀랍게도 다음 수업 시간에 똑같은 과목을 들을 때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바로 1, 2분 전에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사라져.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안 사라져서 그냥 그대로 이어서 수업을 하는 느낌이야.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그 수업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달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1등급을 받는 친구랑 4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둬볼게요. 그럼 내가 해설을 할 때 있잖아 얘들아. 해설을 할 때 1등급이 받아들이는 애랑 4등급 친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같을까?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난 알고 있어요 저는. 완전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1등급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쌤이 지금 문제 푸는 게 어떤 식으로 풀고 있고 뭐를 활용하고 있고 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받아들여요. 그렇지? 근데 4등급 친구가 받아들이는 건 어떤 거냐면 왜 저기 글 쓴 게 왜 저렇게 썼지? 그러니까 이제 식 자체를 풀어내는데 급급해. 그리고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급급해.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머리에서 처리하는 종류가 달라. 처리하는 종류가 다르고 그거를 빨아들이는 속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숙제를 한 친구랑 숙제를 안 한 친구가 똑같이 수업을 듣는다 생각해봐. 그럼 숙제를 한 친구들은 얘들아 자기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한번 읽어봤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문제를 풀어봤지. 괜찮아?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지.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똑같이 풀어줄 때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잖아. 문제 이미 읽어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써준 풀이에 대해서 처리하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 되게 빨라. 왜냐면 자기가 한번 풀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풀이해주는 게 내가 풀었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만 확인한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게 숙제를 한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야. 근데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 문제가 뭐지? 이거부터 시작이야. 문제가 이게 뭐지? 문제 읽어요. 나는 해설하고 있는데 문제를 읽고 있다고. 이거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면으로 가는 거를 적고 있어 그냥. 해설하는 거를. 얘들아. 이게 수업이야? 이게 수업 아니잖아. 그래서 얘들아. 하여튼 수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듣는 거는 얘들아. 그냥 뭐야? 그건 받아쓰기 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누가 그렇게 수업을 들어? 그래서 숙제를 해서 수업을 듣는 거랑 숙제를 안 하는 상태로 수업을 듣는 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야 돼 너희가. 똑같이 얘들아, 얘들아.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1시간 수업을 듣는데 누구는 온전히 흡수를 하고 누구는 받아쓰기만 하고 집에 가고 있고 너무 다르잖아 결과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거는 얘들아 그냥 그 뭔가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내가 온전하게 내가 이거를 최대한 100% 활용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숙제는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문제 이해조차 못하는 애들이 대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 표현 자체가 뭔지를 몰라. 이런 애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부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혼자 고민해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아, 이게 이 표현이 저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문제 해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상, 세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라는 연산 풀이법. 이 정도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수학을 바라봐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상담 아직 다 안 끝난 사람, 배우쌤만 다 상담했어요. 아, 예지 이제 상담해야죠. 상담하고 오세요. 지금 몇 시지? 8시입니다. 자, 우리 반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해야죠. 뭐 수업 안 해요? 어? 수업 안 네, 해요? 8시 10분 수업 해야 돼. 8시 10분 해. 그럼 우리 상관 못 하겠네. 자, 얘들아. 그 조용을 보고 웃으세요. 아니 귀여워. 아, 너가 대답했잖아, 민준아. 되게 귀여워가지고. 뭔데? 자, 얘들아. 자, 봐봐. 그리고 또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어떤 집단에 대한 얘기거든. 집단에 대한 얘기인데,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얘기이긴 하거든, 사실. 이거는 어딜 가도 똑같아, 얘들아. 사실 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되려면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얘들아, 공부를 잘하는 학교랑 못하는 학교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애들이 그 두뇌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단순히 그 분위기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 사실. 얘들아. 그래서 분위기가 좀 놀자판이면 어때? 공부 다 같이 할 마음이 들겠니? 안 들어요, 공부가. 근데 뭔가 조금 더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면은 좀 더 하게 돼, 실제로. 주변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좀 약간 더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위기 형성을 하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는 누구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지우. 왜 바뀌어 지금? 나는 죽을래. 민준이가 거기 분위기 메이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잘해야 돼요. 분위기 잘 잡아줘요. 왜 민준이가 나온? 그렇죠. 내 노는 그건 진짜 중요해. 그리고 저기 서브 민준이도. 제가 만지지 마. 수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꼭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유민쌤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되게 쓴소리를 잘 못하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많이 웃고 계시잖아요. 공감. 네. 그러니까 엄청 되게 심성이 착하신 분이고, 네. 되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고생 많이 해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쌤이에요. 완전 왜 무서워? 처음 봤을 때 덕바 있었어. 쏘지 마. 뭐가 무서워? 너무 엄격하세요. 엄격하다. 신나는 제 앞에서 딱딱 끊어요 진짜. 그래요? 네. 그건 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저 차별해요. 인종차별. 5분 잠깐 단계로 가봐.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려고 장난감 좀. 노력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얘들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이번 시험에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좀 더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좀 꽤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얘들아 너무 그거에 좌절하지 마세요. 일단 분명히 그거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맞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걸로 위안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위안을 삼지 않는다. 그건 아니네. 삼되 그거를 얘들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안을 삼는 건 좋은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실수도 얘들아 그게 반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인지해야 되냐면, 실수도 일단 내 실력이라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로 얘들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놓쳐서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내 문제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수를 안 할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에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얘들아. 제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좀 이렇게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 때도 실수가 많았어요, 저는. 근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차분히 풀려고 애써 노력했어요. 이게 첫 번째. 차분히 풀려고 애써 노력한다라는 거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조금 여유롭게 먹는다는 거야, 얘들아.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고 얘들아, 풀이가 손이 빠른 게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아니거든. 손만 빠른다고 해서 문제를 절대 빨리 풀 수 있지 않아요. 문제를 빨리 풀려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떠오르는 발상이 빨라야 되고 세 번째는 손은 느리더라도 효율적인 연산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더라. 손이 빠른 게 절대 빠른 풀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이 빠른 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한 것도 실수를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거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문제를 차분히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왜 그러냐면 문제가 고난이도여서 문제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계산 실수를 해서 다시 풀어야 될 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 얘들아. 그게 생각보다 무시 못하거든 진짜로. 그게 쌓이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큐의 풀이를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풀어냈는가 안 냈는가를 스스로 계속 느껴봐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푸는 과정이 없어지면 그만큼 시간 단축이 꽤 많이 돼요. 생각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고쳐 나가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너희가 풀었던 시험지들 있잖아. 그 시험지들 좀 크게 넓게 생각해봐. 넓게 생각해보면 수학이라는 건 얘들아 뭔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중간고사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야. 수학은 이 지금 너희가 배운 2차 함수, 2차 방정식, 복소수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꽤 많이 연관돼서 나와요. 특히 이번에 기말고사 때 있을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다 무척 연관돼서 나올 거야 얘들아. 계속 연관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2학년 돼서 배울 대수원, 예. 지수 로그 방정식, 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 방정식, 삼각 함수 또한 2차 부등식에 연관이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전부 다 수학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봐서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으면 어차피 해야 돼. 언젠간 해야 돼. 그래서 언젠간 해야 될 거 꼭 연습하고 넘어가고 정확히 알고 넘어가세요 얘들아.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생각하란 말이야. 당장 내 시험지가 점수가 안 나와서 꼴도 보기 싫겠지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느껴봐야 돼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얘들아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지금 울어요? 지금 보세요. 얘들아 거의 마지막이야. 일단 어쨌든 간에 수학을 누구나 1등급을 받고 싶잖아 얘들아 이왕이면. 그치? 그럼 수학을 1등급을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야 되는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 1등급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시험이 빠듯하게 문제가 풀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에는 일단은 이미 끝나 있어야 되더라. 이미 끝나 있어야 되고 이미 내신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모든 개념과 모든 유형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생각하는 1등급을 받는 모습이 돼야 돼. 전 과목이요. 전 과목 다 마찬가지고. 그럼 국어 진도를 시험 보기 전날까지 나가면 어떡해요? 아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진도랑 원래 보통 별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어가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국어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과학, 수학. 이 두 개에 한정해서 그럼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 진도랑 비슷하게 나가는 거 자체가 나는 지향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시험 기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한 3, 4주 전에는 이미 완료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념도 그렇고 유형학습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 이 시험 기간에 이제 뭘 하는 거야 얘들아? 문제풀이. 고난도 학습이야. 고난도 문제풀이 학습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발상을 떠올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계속 정리하고 A면 B다, B면 C가 된다, C면 D가 된다. 요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지 시험 기간이 막 맞닥뜨려가지고 이게 끝나는 것 자체는 사실상 1등급에 나오기 좀 어려워. 왜냐면 이제 뭐 한 번, 두 번 정도 복습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보통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최소한 공수 1에 대해서 한 4-5번은 4-5번은 봤을 거야. 4-5번은 이미 봤을 거야 얘들아. 그리고 막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데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애들 있지. 그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얘들아. 알겠죠? 그런 거 다 가식이고 거짓이야 얘들아.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노는 척 한다고 하더라도 뒷공부 겁나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미 아니면 돼서 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그냥 너희만 망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절대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계속 애써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쟤네들은 뭐 이미 수학 뭐 4-5번은 이미 보고 온 친구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얘네들이랑 너희들이랑 1시간을 똑같이 공부하면 얘들아 공부량이 똑같겠니? 다르죠. 얘네들이 뭐 한 50문제 풀 때 너희는 뭐 한 5문제 풀고 이런 수준 되지 않을까? 공부량 자체가 4-5개 차이 나는데 1시간을 쓰는 시간 자체의 효용이 다르다고. 아예 달라 얘들아. 그래서 약간 전교 막 1, 2등 하는 친구들 보통 보면은 문제집을 뭐 한 2-3일 만에 한 권 끝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2-3일 만에 한 권 끝내는 친구들이 어떤 패턴이냐면 그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다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가 너무 분간이 잘 돼. 너무 분간이 잘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살짝 풀어봐야겠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만 문제를 계속 풀고 나가. 너무 부담 쳐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정보만 빼내는 거야. 내가 가져가야 될 정보만.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지금.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수학을 얘들아 한 바퀴 두 바퀴만 해서는 되지 않아. 한 4-5바퀴는 이미 돼 있어야 돼. 사실 이게. 그래서 수학은 얘들아 무리한 선행이 절대 좋지 않아. 나는 무조건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개념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긴 하거든. 특히 고1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얼만큼 심화를 하고 얼만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무리한 선행보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선행은 필요해.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공수 1 수업할 때 뭐야? 공수 2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에 대한 선행은 필요해. 어느 정도에 대한 선행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선행 있잖아. 뭐 굳이 지금 수투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지? 미적분 1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수 1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 자체가 너희의 현재 성적에 영향을 딱히 주진 않는다 생각해야 돼. 확실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본질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심화 학습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진짜 성적이 나오는 게. 그래서 반복해서 하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없나 이제? 없어요. 주물이야. 방금 죽었어. 방금 춥다 깨어났어. 너무 힘들어. 이 정도면 이제 어떻게 할까? 확실히 잘 된 것 같아요. 완전 좀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맞았어요. 좀 진짜 맞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저거 제가 이거 비공개로 해서 유튜브 계정에 올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저거 조회수 한번 체킹할게요. 한시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자, 조회수 체크할 테니까 자 각자 보고,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 써보세요. 네?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토요일에 안 나도 돼요? 되겠냐? 안 되지. 근데 그거 언제 주세요? 그 방학 때 바이블 테스트 통하면 그래서 그거 에어팟 주신다고 에어팟은 아니고요. 에어팟은 아니고 선물 있어요. 뭐예요 진짜? 저 오담 뭐예요? 노트 아니죠? 궁금 그게 뭔데? 오담노트. 와, 다섯 개 인정. 와 진짜 싫다. 많이 쳐먹으면 그럼 나쁘지 않아. 많이 쳐도 에어팟 쓰겠습니다. 에어팟. 하나 2,000원 하여튼 얘들아 태무사야 될까? 제발 공부 열심히 뭐 했었는데, 얘들아 진짜 열심히 해봐. 진짜. 어차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잖아? 20살 되잖아? 놀 수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진짜. 이게 좀 와닿지가 않나? 저는 진짜 많이 놀았어요. 20살부터 정말 많이 놀았는데 워낙에 공부에 미친 듯이 약간 에너지를 써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사회 나오면. 근데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끽해봤자 뭐야? 돈이 없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할 수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재밌는 게 뭐 시험 게임인가? 끝난 날 놀기. 그러니까 뭐 게임이죠. 뭐 그러니까 뭐 아니 드라마 보기 아니야? 근데 불 그치. 받지 말라고. 뭐 드라마 보기, 게임하기, 그냥 친구들이랑 PC방 가기. 그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 그치. 최고의 도. 근데 얘들아 물론 이것도 되게 재밌어.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줄 알아? 너희가 평상시에 그 역지값이 낮아서 그래. 역지값이 낮으니까 조금만 재밌으면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거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제 내가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벽이 낮은 거야. 아 도망가야 돼. 그 벽이 낮으니까 그걸 금방 뛰어넘을 수 있잖아. 아, 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되게 낮은 거거든 사실. 그렇지. 근데 사회 나오면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되게 많아 얘들아. 그래서 어차피 너희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을 얘들아 온전히 공부하는데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언제 해? 어? 토콜론스 야, 너또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 자, 이제 8시 15분이다. 이제 수업해야 돼. 없어요. 에? 이제 수업해야 돼. 스토콜름 친다. 자, 이게 잠깐 얘들아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깐 갔다 오세요. 근데 수업은 누가 해요? 아침에 약간 쌤들이랑 얘기 좀 해야 돼. 아 그래요. 야,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안 돼요? 안 당당한데.